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그 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이 참 간호사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문수보살인데. 자, 이 대선의 시기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야당이 돼버린 국민의힘. 지금부터의 시간은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라는 게 이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원내대표는 역시 친윤 쪽에 가까운 송원석 원내대표가 역시 예상대로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 거냐라는 게 매우 궁금해졌는데 보니까 지난 18일 이 한길 리서치가 이 쿠키 뉴스에 의뢰를 해서 14일부터 16일까지 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책임자를 물어본 결과 놀라운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놀랍기도 합니다.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20.3%, 이 한동훈 전 대표가 16.3%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보면은 조금 놀라운 수치일 수도 있고 놀랍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9.6%,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1%, 이 국민의힘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나경원 의원이 5.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 당대표 출마는 결정이 나질 것 같고 또 이분들 중에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사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당대표의 그 인기 순위보다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대선에 일단은 패했으니까 이 어떻게 하든지 혁신을 해서 이 당을 잘 추스려야 되는가,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간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배신의 뭐 정치다, 뭐다 이게 다 있는데 지금은 뭐리 해도 그 김문수 장관이 과거에 그 대선 후보 때 깨끗한 걸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각인이 됐고 또 앞으로 그분은 아주 그냥 정직하고 투지도 있는 분이에요. 겉은 왜소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이 당을 추스려서 앞으로 국민의힘을 개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 네.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언제든지 뭐 이게 보니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
그 당원들은 마음속으로 그 김문수 장관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또 나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뭐 이런 지금 출시가 문제가 아니고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월등히 아마 이기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예로 지난번에 아마 당에서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죠. 하여튼 나갔잖아요. 어떻게 그래 나가는데 다시 당원들이 다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그걸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당원들은 이 김문수 장관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원 신임이 아마 최고로 아마 이번에도 해주실까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원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뭐 이게 여론조사는 내가 볼 때는 그 일반 국민을 위해서 아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차 범위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아마 당원이 아마 그 더 많은 걸로 아마 이렇게 아마 투표를 하지 않을까. 프로수도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월등히 이길 수 있다. 나오시기만 하면 이긴다. 저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간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이 지지율로 봤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9.6%,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1%, 이 나경원 의원이 5.3%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이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역시 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이 상급 관계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혀준 거죠. 그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이 세 분은 사실은 이 친문계,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약 20% 정도, 조금 넘어섭니다만은 이 20%가 넘어 가지는 게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몰릴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40%가 훨씬 넘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는 16%니까 물론 뭐 일부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이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는가가 매우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출마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세라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철수 후보는 아마 이 김문수 후보가 출마하느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이길 수 없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자, 이 안철수 후보 그래도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에 의해서 3위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지금은 아직까지 그 김문수 장관이 뭐 본인이 또 당 대표 나가겠다 이런 또 말씀을 안 하셨고 또
아마 할 수도 없을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나왔을 때는 남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분이 김문수 장관이 나왔을 때는 아마 스스로 걸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나경원 그 후보도 후보가 아니죠. 나경원 그 의원이죠. 그 의원도 그분도 아마 김문수 장관이 나왔을 때는 또 걷어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표가 김문수 후보로 이제 많이 나왔을 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표가 아마 많이 가가지고 한동훈하고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1대1로 많이 구도가 갖춰진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0대 30 정도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 했던 분 아니에요. 그동안에 당대표도 했고 이분은 참 정치를 뭐 이렇게 장관도 하고 정치를 뭐 오랫동안 하고 도지사도 했겠지만은 이분이야 말을 맞다나 이분이야 진짜 깨끗한 분이에요. 요번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개혁을 할 사람은 이 문수보살 김문수 장관밖에 없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국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자, 그 이제 후보군 중에 김용태, 이 김용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이 어찌됐든 적은 숫자 안에 나경원 의원을 이겼어요 지금. 예, 나경원 의원이 5.3%,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1% 얻었습니다. 자, 김용태 이분 어떤 분인가요? 60갑자를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저기 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참 여자 정치인이라면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빼놓고는 참 나서기가 진짜 어렵네요. 그걸 봐서. 그래서 아마 이 김용태 의원이 아마 저 가평이가 어디 그쪽이 아마 이 초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참 지는 거 보니까 가평하고 포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여성 정치인들은 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구나. 그 한계를 이분도 참 대단한 거거든요. 한계를 뛰어넘은 분은 유일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시고. 김용태 이분은 저 90년 10월 21일에 보니까 60갑자로 보면은 경호생 말띠에다가 10월이 아마 토끼 그다음에 21일이 돼지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음양 오형으로 보면은 목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화가 많고 아직 젊으니까 수가 하나도 없고 금이 하나 있고 뭐 거의 뭐 화하고 토로 아마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좀 더 설익었다. 지금은 물론 뭐 자기 본인의 마음이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된다. 그리고 크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분명히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나오시면은 아마 좀 때가 아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이 당에서 또 이 젊은 혈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고 60갑자로 봤을 때는 그냥 저기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 나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앞으로 뭐 나이가 있으니까 90년생이면 아주 쟁창하잖아요.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앞으로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면은 큰 정치인이 되겠네요. 김용태 의원은 지금 60값을 봤을 때 지금
나와서는 큰 이득 될 게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지금은 거예요. 없고요. 예. 지금 뭐 거의 뭐 나오면은 아마 이거 그 제일 끝 아닌가. 예, 지금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금 아직 사퇴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뭐 이걸 당 대표 하기 위해서 뭐 내일이고 모레고 사퇴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무리 지시고 요번에 당 대표 하는 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차차기를 또 보시고 하시면 또 그렇다고 뭐 대권에 나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륜을 좀 쌓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1990년생이면 어떻게 뭐 올해 삼재 들어 있습니까? 아, 삼재는 아니에요. 예, 내년에 이제 이분이 대우운을 받는데 한 10년간 좋겠네요. 그리고 뭐 하여튼 앞으로 저 정치 그 행로는 탄탄하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10년이면 뭐 그 대우를 맡는 분이거든요. 근데 단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아직 정치 신인생이라서 지금부터 잘 갈고 닦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그냥 큰 제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간호사님께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면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간호사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정신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 전당대회 한동훈이 출마하면 김문수를 이길 거다. 이렇게 지금 한 언론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지금 간호사님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 의원. 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김문수를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이준석의 이야기가 맞을지 우리 간호사님의 이야기가 맞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정반대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제가 대선 기간에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 기간에 문수보살 김문수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다. 7% 내지 8% 그래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예언을 했고 근데 왜 안 됐는가?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사람이 순수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100% 된다. 이랬는데 그동안에 보세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본 투표에서는 14% 이겼으면은 그러더라고. 과학자가 아주 정확한 과학자가 본 투표에서 이기면은 사전 투표도 이긴다. 숫자는 적지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이거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수를 좀 잘못 쓰면은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다. 단서를 하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 스님이 알아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 나와서 그랬다. 분명히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세력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뭐 좀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난 뭐 그걸까지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단일화를 해라. 그리고 30일 전후로 해서는 단일화를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뭐게 잘났다고 말이에요. 참 단일화를 또 안 하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를 결국은 단일화를 했으면은 이기는지도 모르죠. 근데 끝까지 간 거 아닙니다. 어떤 세력에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그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단일화를 하면은 진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단일화를 끝까지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김문수가 떨어지고 이 한동훈이가 이길 것이다. 이것도 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참 저 윤석열 대통령 그 할 때도 얼마나 그 걷어차고 저 뭐 지방 내려가 가지고 또 윤석열 그 후보가 직접 내려가 가지고 또 달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젊은 혈기로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분탕 저지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나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조용히 좀 있으면은 그렇다 해서 뭐 그 과거에는 같은 당이었지만 지금은 남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김문수가 뭐 떨어지니 한동훈이가 이기니 이렇게 분탕질을 하느냐? 나는 그것도 아주 그냥 그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그냥 배어망덕하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문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컸다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분탕을 저지르고 말이야. 그리고 아주 간사하게 그냥 그리고 입을 함부로 이게 막 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쪽에서 얘기거리가 국민의힘에서 얘기거리가 많을수록 저기 지금 집권 여당은 아주 쾌재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 이쪽에 시끄러워야지만 자기네들도 알 수 있잖아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를. 그래서 좀 남의 그 말은 남의 당 얘기는 좀 조용히 놔두고 자기 챙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 당도 뭐 아주 그냥 불협화음 돼가지고 뭐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분이 말한 것처럼 한동훈이가 되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볼 때는 김문수는 아마 역사적으로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표가 될 것이고 대표가 되면은 개혁을 해서 아주 반듯한 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우리 간호선님으로부터 새로운 애칭 하나를 받았네요. 분탕질의 대명사, 분탕질의 고수.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했나요? 아니요, 그 지금 그 말씀이 아주 적절하게 비유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가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분탕질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 지금 6.1%를 득표한 지지율 득표 지금 김용태 의원을 출마해라. 이거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게 지금 이준석 신당 의원인데 이거 역시도 분탕질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불협화음이 돼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뭔가 그런 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구레이 담 넘어가듯이 쓱 돌아가지고 뭔가 지금 하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고서는 이렇게 하겠냐고요. 남의 당인데 물론 과거에 몸다고 있었지만 그리고 대선이 뭐 끝난 지 얼마 된다고 그렇게 그 혼자서 말이야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좀 될지 모르지만 독고다이로 나가다가 참 남의 그 당에 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참 이렇게 하니까 참 저 수행자로서는 좀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뭐 만날 수는 없고 전 국민의 힘이 잘 되도록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 힘을 아마 아주 공격에 빠뜨리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이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이 당대표 출마와 관계돼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 김문수 전 후보 본인이 이 당대표 출마와 관계돼서 결정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 간우선인과는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대선 기간에 비서실장 했잖아요. 예. 그냥 뭐 완전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리고 먼저 그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를 안 했는데 정말 나와가지고 자기가 측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이렇게 새겨 들어야 돼요. 벌써 우리가 결코 그 직선적인 말은 안 했어도 우리가 아마 새겨 들으면은 아 이거는 당 대표로 나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새겨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 말씀하신 게 보면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온다. 이렇게 뭐 이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는 뭐 나간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김정은 전 비서실장이 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거치면서 드러났듯이 너무 지리멸렬하고 이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의 방향이 마련돼야 된다. 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 김문수 후보 아니겠어요? 과거에 보니까 혁신위원장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맡겨놓으면은 아마 확실하게 혁신을 하지 않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참 요번에 그 대선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울산의 어떤 그 의원은 세상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쪽으로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항복하고. 참 그러고 보면은 이게 어느 때 이게 잘못됐는가 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옛날에 과거에 김종필 또 노태우 그리고 누구야 김영삼 이렇게 3당 할 때 3당 합당할 때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진단을 내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김영삼 그분이 우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좌파였단 말이에요. 평생 참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거 아주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김대중하고 같은 과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물을 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황골탈퇴해가지고 완전히 진짜 굳건한 보수를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환길 같은 그 사람은 정치는 안 하겠지만 그런 투사들이 똘똘 뭉친 투사들이 그래도 한 7, 80명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제대로 살아나가지. 이건 뭐 지금 놔두면은 개혁을 아무리 한들 지금 뭐 또 그냥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김문수 장관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그 수준으로 올라갈 거예요. 뭐 시시하게 뭐 지금도 현재요. 내가 볼 때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저 뭐 뒷거리 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은 저는 또 여러 사람들이 경로를 보면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대선 때 말이요 싸우진 않고 저쪽으로 그냥 넘어가니 이런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피를 토할 정도로 이 당을 개혁 또 혁신을 했는 사람은 누구냐? 김문수 장관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께서 이 본인의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오늘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이 비공개 오찬 모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캠프 관계자들 한 30여 명과 점심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막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시겠군요. 예. 그걸 봐서
이거는 딱 그러잖아요. 수행자 스님이 봤을 때는 이게 당 대표 출마 전초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는 그 자체가 벌써 당 대표 출마다. 지난번에 그 김재원 저 비서실장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출마합니다 그 뜻이었는데 오늘 이제 확실하게 비춰주네요. 그래서 오늘로서 아마 그 당대표 출마하는 것 같으면 오늘 뭐 점심 식사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을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또 더 모아가지고 이제 당대표로 출마하는 전초전이다. 내가 볼 때는 100% 나온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아, 움직였죠.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점심 이제 드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뭐 이 대세는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스를 수 없다. 누구든지 못 끼어든다. 특히 한동훈 같은 분은 끼어들지 못한다. 뭐 이분도 뭐 우리가 국민의힘의 그 참 자산이지만은 과거에 저 보면은 그 실수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그 윤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는 거는 당 대표 출사표다. 저는 그렇게 딱 목을 박습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가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오찬을 합니다만 그 오찬 때 진선맹가의 청국장 풍마를 드시면 참 건강에도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여러 분 계실 때 이건 좀 타서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진짜 건강에 좋은 건 놓치고 있네요. 저 속이 더부룩한 거 뭐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저는 매일 먹고 있는데 또 저기 대구에 또 그 어떤 분이 아유 스님 요즘 보니까 참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거 드시라고 어제 또 보내오셨더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계속 보내주신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여기.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명가 010-519-2231